안녕하세요.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창월 진행자 정하진입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에서 메타버스 기술로 비대면 가상축제 전국 최초로 진행을 했었죠. 학생들이 각자의 어떤 아바타를 세우고 그래서 선후배들을 만나고 우리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캠퍼스 안에서 가상세계 3차원 가상세계에서 사람도 만나고 또 축제도 즐기고 게임도 하고 뭐 등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여러분 키워드를 좀 꼭 잘 기억하셨다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트렌디하게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연한 상상. 우린 가상현실에서 어떤 수많은 것들을 상상하는 것처럼 우연한 상상 농업회사 법인 대표님이십니다. 박지웅 대표님을 모셨거든요. 네,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평창에서부터 오시느라고 예, 어떠셨어요? 먼 데서 일부러 왔습니다. 먼 데서 그죠? 예. 오늘 어떤 질문을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네. 먼 데서 왔습니다. 네, 일단 우리 대표님이 어떤 회사 또 그리고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지 예.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사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저는 평창에서 지금 산양삼을 농사 짓고 있는 네. 귀농인입니다. 아, 귀농. 예, 7년차 귀농인이고요. 굉장히 젊으신데 어떻게 귀농을 하시게 됐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 홍대 아시죠? 홍대 네.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다 아시는 네. 홍대에서 술집도 하나 하고 어허. 카페도 하고 해가면서 장사를 하다가 뭔가 돈도 야금야금 벌리기 시작하고 차곡차곡 남들이 원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 시점에 저만 괜히 외로운 것 같고 저만 괜히 뭔가 지향점을 논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길래 차곡차곡 뭔가 쌓여가고 있다고 남들은 얘기를 해주는데 왜 나만 혼자 이상한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농업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예. 그 답을 찾으러 평창까지. 예. 그래서 또 산양삼을 또 심으시고. 맞습니다. 예.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 되게 좀 아직 지금 막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거든요. 지금 평창은 날씨가 어때요? 비도 오고요. 네. 비 온다고 그러면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다른 분들은 싫어하시는데 저 네. 같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네. 비가 굉장히 달가운 소식이거든요. 비가 네. 와야 쉬는 건가요? 쉬기도 하지만 모종 같은 것들을 심어두면 이제 비가 와야 그러네요. 뿌리를 잘 내려주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뭐 좀 애매모호한 시기에 있습니다. 예. 똑같은 일도 더 하고 비가 싶은데. 예. 오지만 단비네요. 그렇죠. 그쵸? 예. 그러면은 제가 겨울에 예. 그때가 몇 월 달이었나요? 2월인가 3월인가요? 저희가 그때 뵀을 때가 한 그때쯤 됐을 것 겨울에 같습니다. 눈이 막 예. 엄청 쌓였었고 예. 대표님이 소유한 소유는 하고 산을 있죠. 구경하러 갔었던 예. 게 산양삼 이외에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일단 우리 대표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많은 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예. 제가 초대를 했어요. 예. 저만 알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표님이 어떤 꿈을 꾸시고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별 말씀. 그런 제가 이야기를 좀 감사합니다.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이게 편하질 않네요. 왜? 카메라가 앞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카메라 때문에 예. 너 우리 대표님 편하게 해줘라. 네, 그냥 편하게 물 한 잔 뭐 드시고. 알겠습니다. 네. 물도 먹고. 네. 그래서 우리 박지웅 대표님이 꿈꾸시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펼쳐놓으신다 생각하시고. 예. 얘기를 드리면 진짜 될까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진짜 하고 싶은 일, 네. 농사를 현재 짓고는 있는데 네. 농사는 어쨌든 저한테는 이제 도구인 거예요. 네. 유용한 도구죠.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모험 네. 그리고 상생, 네. 순환이라는 네. 키워드를 가지고 네.
자폐아동들과 함께 활동하는 체험장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유용한 이제 컨텐츠로 도구로 사용될 것들이 농업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네. 사용된 컨텐츠 중에 농업이 활용될 수 있고, 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메타버스, 뭐 실제로 필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 있죠. 예. 뭐 그런 것들도 도입이 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수용적인 자세로는 있습니다. 네. 잘은 모르지만. 예. 그런 꿈을 펼칠 그곳이 제가 다녀온 그 산 맞죠? 맞습니다. 예. 네. 한번 뭐 더 얘기 나눠주시죠. 자폐아들을 위한 체험장. 예. 일단 제가 이 일을 왜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처음에 이제 뭐 애매모호한 얘기로 서두를 네. 시작을 했는데 네. 목적이나 수단이라는 건 굳이 명사로 사람들이 구분을 해 두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 같은 것들을 시작을 했던 거고 네. 뭐 그 과정들이 이제 운이 좋아서 네. 차곡차곡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던 네. 거죠. 근데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대단한 엄청난 뭐 부호들처럼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왜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의 뭐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한 300, 뭐 400, 뭐 이 정도. 네. 하여튼 그 정도의 어떤 금액보다 조금 더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기는 하는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이걸 어디다 써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장사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벌어서 이걸 뭐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써야 되고 아. 돈 번 거를 다시 돈 벌기 위해 써야 되고 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는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쏙 빠져 있고 돈만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약을 하자면 목적의 자리에 수단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무언가를 하고 저의 어떤 행복 혹은 저의 지향점을 충족시켜 나가고 만들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수단을 위해서 뭔가 제 인생이 소모되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지금에 와서는 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예. 목적이 되고 대표님이 수단이 되버렸네요. 그렇죠. 예. 아.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으러 평창까지 가 있고 농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언가 나의 평생을 바쳐서 앞으로 이뤄나가야 하는 일들이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는 끝냈고 그 이제 목표와 저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실현해내고 있는 과정인 거지.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좀 뭉클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뭔가 통장에 차곡차곡 내가 번 돈들이 모여가고 그럼 그 통장을 보면서 나는 너무 뿌듯하고 이걸로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등등등 막 여러 가지 꿈을 꿀 텐데 우리 대표님은 그 돈으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뭔가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목적한 게 뭔가 흐려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잠깐 멈추고 뭔가 본인이 앞으로 어떤 행복 추구 어떤 왜 사는지 뭐 등등 이런 고민을 하면서 평창으로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자폐아들은. 어떻게 또 자폐아들에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를 한 명을 더 가져서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따지면 총 아이가 셋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자폐라는 이제 장애는 없어요. 네. 근데 제 이제 주변에 있는 친하게 지내시는 형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인분들 중에서 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뭔가 노력을 하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아이들이 뭐 물론 노력도 뱃속에서 할 수도 네. 있지만 네. 근데 태어났는데 어떤 가정들은 너무너무 그냥 행복하고 어떤 가정들은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들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하는 걸 보다가 내 아이가 특별히 무언가 잘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아이는 저렇게 그냥 행복해도 되고
어떤 집안에선 저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생기나 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본인이 누리고 있는 줄도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오롯이 더 행복하려면 조금 더 어떤 사회 이면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같이 살아가고 포용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관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로서도 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본인이 물론 개인으로서 존재는 하지만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고 뭐 사회적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떻게 거기까지 아까 갔습니다. 말씀하신 예. 모험, 뭐 예. 상생, 순환 이런 단어가 예.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내가 가지지 않은 뭔가 행복한 것들을 뭐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 못하고 사는데 예. 그걸 또 누군가와 함께 또 나누고 그쵸 함께 또 상생하고 예, 모험을 또 하고 이런 의미로 이 세 단어가 다시 한번 또 제 마음을 또 두드려 주네요. 네.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네. 그건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네.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했던 거고 꼭 이렇게 어떤 개인의 영달, 사회적인 어떤 일과 별개의 일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살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찾고 저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제가 행복하고 또 이게 어떤 지속 가능하게 흘러갈 수 있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키워드들이 나온 거고. 네. 그렇다면 자폐아 아이들이나 또 그 가정에서는 예.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사실 제가 일부러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대표님께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떤 예. 환경이에요? 일단 자폐는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장애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병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너무 많은 종류의 어떤 그 자폐 증상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케이스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제 공통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앉아갖고 이런 네. 뭐 촬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 물통을 집어서 던지면 저랑 이제 안 보실 거잖아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이 행동. 특이 행동이라기보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데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게 이면에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자폐라는 병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회성이 약간 결여된 채로 태어난다. 뭐 굳이 사회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비사회적 태도들과 행동들을 이제 지닌 하나의 어떤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사실 사회복지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 소수자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인 틀거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전부 사회적인 어떤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자폐 인구가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는데 몇 명 정도요?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OECD 국가의 이 자폐 발병국 중에서 OECD 국가 내부에서 항상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아, 우리나라가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데도 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의 틀거리에서 어떤 케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마치 유령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네. 뭐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 아동 100명 중에 3명 가까이 자폐증이 있다고. 네, 미국이나 유럽의 2배 이상이래요. 뭐 좀 인구 밀도가 좀 촘촘하다 생각하면 굉장히 많네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예, 사실은. 예. 네. 그 자폐아들을 대상으로 체험장을 만든다는 게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좀 비사회적 면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예, 그게 농업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네네, 그런 이야기 거죠? 좀 나눠주시죠. 네. 이런 표현이 조금 그 감정적으로 이걸 들으시려고 하면 이제 또 신뢰가 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민한 얘기일 수도 네. 있겠지만 네. 자연스럽다, 좀 부자연스럽다 그 장애라는 단어 자체가요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 원활하게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그 개념이라고 네. 본다면 사실 장애라는 거는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상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죠. 예. 그리고 사람이 그러면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래된 태고적부터 네. 인간이 자연과 접점을 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과. 자연과 접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오던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이거든요. 네. 사람도 살고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의 농업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본질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위, 농업을 메인 콘텐츠로 삼아서 현재 조금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친구들과 네.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사실 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의 그 차관점이었어요. 예. 표현이 좋으네요. 사실 뭐 자폐아뿐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부자연스러울 때도 많고 그렇죠. 수많은 예. 장벽을 만나고 그리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뭐 예. 그런 일들을 허다하게 겪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자폐아들만이 겪는 또 어떤 다양한 또 환경이 있겠지만 자연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그들이 근데 농업과 또 연결을 짓기에는 또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네. 농업이라는 건 농사를 져보면은 이제 이해가 더 잘 가는데요. 네, 저도 간단하게 예. 한번 농사는 해봤는데. 사람이 네, 이 환경을 통제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네. 그걸 통제하려고 들면은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김을 맨다. 잡초들이 올라오겠죠. 근데 그 잡초를 하나하나 다 뽑아내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농사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초제를 치고 뭘 하고 멀칭을 하고 하다 보면 보이고 있는 이 농작물의 이 형태? 그 보이고 있는 퀄리티 자체는 높아지지만 사실 우리가 먹었을 때 그렇게 훌륭한 식품이 되지는 않는 거죠. 뭐 농약 같은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네. 있듯이 어느 정도는 자연에 좀 양보를 하고 어느 정도는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그 인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동물이고 부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류가 취해갈 수 있는 것들을 적당히 취해가는 게 원래 농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농사는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그냥 숨쉬는 것 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것들이 자폐아동들과 어떤 식으로 접점을 가져야 될지에 관한 고민은 아직 끝나 있지 않지만 자폐아동들과 농사를 짓는 거를 체험화 시키고 싶은 거죠. 예. 뭐 옛날에 농번기 때 대학생들이 농활이라고 해서 비슷합니다. 네, 예. 그런 것들 좀 도와줬던 뭐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물론 저는 하지 않았지만 막 네. 피 빨아먹는 거 무서워가지고 거머리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자폐아 아이들이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뭘 하려기보다 정말 자연에서 네. 자연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모험도 하고 상생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뭔가 순환시키는 대략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결국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지가 좀 또 궁금해지거든요. 추상적인 얘기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가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걸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꼭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구성원을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한 것도 굉장히 지금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해하는 게 무엇인지 즐거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보다 이 아이들을 그냥 사회 복귀를 시키고 싶다거나 이런 종류의 어떤 열망들로 가득 차 있는 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폐 아동의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뭐 모심길을 뭐 줄을 띄워갖고 하겠다라는 것들보다 농사라는 게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냥 풀뿌리를 하나 갖다 뽑더라도 사실은 농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제일 농사에는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예, 밭을 가는 것도 농사가 될 수 있고 네. 흙장난도 농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화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전답을 바둑판 마냥 잘라가지고 짓는 농사의 형태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농사의 어떤 일부 과정들을 수행한다거나 거기 있는 것들에서 농사를 한 과정들에서
유용한 어떤 요소들을 뽑아서 컨텐츠화 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이 자폐 아동들이랑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자폐아들 혹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이런 말이 사실 사회에서 굉장히 터부시 되고 있지만 저는 사실상 격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우리랑 조금 다른 종류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는 있지만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좀 섞일 수 있고, 이런 친구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이 결국엔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이런 인식 자체를 좀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제가 적어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공간 내부에서. 네. 예. 뭐 좀 정리를 제가 좀 이해한 걸 정리해 보면은 결국 우리 자폐아들이 겪고 있는 행복하지 않은, 또 되게 불편한 뭐 네. 이런 환경들을 조금 더 좀 개선을 하고 싶고, 근데 그 농업이라는 것 자체 안에서 이제 여러 단계 공정이나 뭐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이들이 뭔가 사회적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뭔가 성취감도 들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바라보는 가정의 또 부모님들은 예. 뭔가 되게 뿌듯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자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중에 서번트, 예, 서번트라는 되게 어떤 천재적인. 친구들이 있죠. 예. 네, 대표님은 뭐 어쨌든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사회에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또 보는지 또 궁금해요. 그 자립이라는 얘기가 네. 사실은 자폐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겠지만, 자립이라는 말이 사실 아까 저희가 이 얘기할 때 물통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농담 삼아서 한 얘기지만, 저희 사회는 저희가 살아가기 굉장히 편한 양상으로 사회적인 약속을 다 해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그 중증 자폐를 가지거나 일반적인 어떤 자폐를 가진 친구들이 스스로 서는 건 어렵죠.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하게 맞춰져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하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과 저희가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소수자나 장애인들과 이런 접점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조금 논하고 싶은 거죠. 제 공간에서는. 네. 그러니까 자립, 그 서번트 얘기 하셨는데, 서번트라는 단어도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살다 보면 피아노 혹시 치세요? 네, 예전에 바이엘 50번. 아, 그래요? 저는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데 피아노를 잘 치고 싶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은 그림도 정말 예쁘게 잘 그리고 싶고,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자폐를 가진 친구들, 자폐는 스스로를 이 자기 자신 안에 가두는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 뭐 내가 어떻게 생겼지, 혹은 뭐 내가 어떻게 보이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는 대신에 자기가 가진 고유의 능력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집중력. 예. 뭐 집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집착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네.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면 한쪽으로 많이 발현이 되겠죠. 와 같은 비장애인이 봤을 때 유용한 기능들을 가진 자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자면 네. 뭐 그림을 잘 그린다, 네네네네. 아니면 음악을 너무너무 잘한다. 네. 그런 친구들만 똑 떼서 서번트라고 사실 부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사회에서는 별로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혹은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와 조금 다른 종류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특출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공간 내부에서는 잘 같이 고민하고 관찰하고 해서, 우리 사회의 주류가 저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세상으로 꺼내놓는 그런 과정들은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표현보다 그 친구들이 사회와 어떤 접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찾아내야 하는 게 비자폐,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라고 사회에 생각을. 어울릴 수 있게. 그렇죠. 예. 네, 전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예. 이게 어떤
저희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자폐아들에 관련돼서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뭔가 좀 막 같이 고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호주 같은 나라들이 자폐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성이 결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와 접점을 가져야 하는지가 굉장히 모호해요. 더 힘든 어떤 병인 거죠.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사실 엄청나게 우울증에 걸리죠. 네, 예. 우울증까지 그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온 가족이 다 그럼요. 예.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겠네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잘 극복하고 버티려고 하지만 정말 처참한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많고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건지가 맥락이 명확하게 안 잡히잖아요. 네. 아주 작은 일례부터 들자면 자폐아동들과 자폐아동을 케어하고 있는 그 가정이 네. 저희 공간 내부로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졌으면 그런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는 비장애인들과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방금 이 자폐 가정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폐를 가진 친구들하고 자폐를 가진 친구들을 케어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저희 이제 공간으로 들어오신다면 자폐아동들에게 굉장히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호전될 수 있는 양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누군가 세상에서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해야죠. 그런 전문가분들과 함께 그 아이들이 숲에 있는 어떤 것들 혹은 농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파트를 하나 만들고 부모님들은 이제 숲길을 걸으면서 평창에도 장애가 있으시지만 현업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안마사분들, 맹인 안마사분들 같은 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숲에서 부모님들은 이 숲길을 돌다가 뭐 이렇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분들이 아니어도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어서 그렇죠. 저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숲길을 걸으면서 어쨌든 뭐 우리 대표님은 일단은 누군가는 네. 외면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그 부분들을 좀 꺼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거창하고요. 아니요, 네, 사실 거창합니다. 항상 세상은 소수의 어떤 정의로운 사회적 가치를 좀 지향하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결국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대표님처럼 이렇게 좀 먼저 나서서 그런 체험장을 만들겠다라고 그 3만 평이라는 거대한 산 하나를 지금 체험장으로 지금 막 바꾸고 있잖아요. 예, 제가 수시로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또 실제로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어떤 자본금도 있었겠지만 또 정부의 어떤 자금도 또 같이 뭔가 도움을 좀 받으신 것 네, 같고 또 그럼요. 그런 얘기들도 네.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아까 초장에 뭐 했던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네. 저 젊은 친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그러니까 모르지만 홍대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쓸 만한 돈 이외에 조금 더 돈이 벌려서 어떤 시드머니를 만들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3만 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3만 6천 평입니다. 네. 3만 6천 평이고 6천 평은 제가 없애버려. 감이 안 오죠. 네. 근데 어마어마한 그 평수를 제 자본으로 뭔가 다 해결을 할 수 없어서 네. 정책적인 어떤 그 지원들을 왜 정책 자금이라는 걸 받으면 자부담이라는 게 있고 국가 지원을 네, 맞습니다. 해주는 비중이 있잖아요. 그 자부담금 정도를 이제 운이 좋아서 조금 이렇게 벌게 됐던 거고 산림청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 네. 생산단지 조성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은 사실 농사에 굉장히 임간재배라고 하는 산 속에서 산지를 활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런 일에 특화가 돼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유용한 도구로 활용을 해가면서 조금 더
나가고 싶은 거죠.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일 수 있는데 그럴까요? 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조금 더 좀 빨리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보다는 좀 더 큰 기관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또 제공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담당자분들이 어떠셨어요? 그렇죠. 많이 공감을 해주시기도 했고,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은 좀 낯선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도 얼마 전에 생겼지만, 사회적 임업이라는 단어는 아직 잘 못 봤고요. 그게 뭐 사회적 임업이라는 프레임을 이렇게 걸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기보다 아까도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한 소명감 같은 걸 갖고 있다기보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침 조금 더 멀리 가볼까 조금 더 멀리 가볼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찮게 사회랑 접점을 가지게 된 거죠. 예. 네. 제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오프라인 활동이 되게 많이 제재를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산 하나를 다 산길을 만드셨다고, 예. 그것도 15도 각도로, 예. 어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각도로 해가지고, 거리가 얼마였죠? 2.8km 정도 되는 작업로를 만들었고요. 2.8km 15도 각도로 뭔가 둘레길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 혼자 막 상상이 된 거예요. 아, 이분이 거기에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려고 이러시지? 그러다가 이제 또 해가 바뀌고 얼마 전에 모노레일 설치를 하시고 맞습니다. 또 산 전체에다가 막 나무를 또 심으시는 곰치를 심었습니다. 곰치? 예. 네, 그래서 막 작업장에 막 수많은 분들이 막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겨울에 그 흰눈 쌓였던 그 산만 밟아보고, 사진만 보고, 앞으로 뭐 6개월 뒤에, 아니면 또 1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또 우리 아이들, 아까 말씀하셨던 자폐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사실 창업, 스타트업에 관한 얘기들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농업에 종사를 해왔잖아요. 그 이유는 메인 콘텐츠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찾아가는 네. 과정에서 조금 더 저부터가 네. 자연스러워지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랬던 건데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굳이 나누지 않고 한다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쪽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방금 그쪽에 말씀하셨듯이 뭐 길을 만들고 네. 나무를 솎아내고 모노레일 같은 것도 설치를 했다 그러면 되게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정부 보조금으로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충당을 했고 네.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그 그릇을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내부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컨텐츠들을 채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폐 아동이나 자폐 아동을 케어하고 있는 부모님도 들어오시고 소비자로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공자로 들어오시기도 하겠지만 이런 분들과 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대표님처럼 네. 저를 굉장히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라든지 무언가 그런 분들과 잘 이걸 어떻게 좀 버무려서 궁극적으로 모두가 좀 다 어울려 살 수 있고 말 맞다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가 다 기여를 해가면서 내부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가려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도 제대로 좀 서 있어야겠고 사업 계획서도 써야 되고 한 내용들이라 사실 이게 이제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이제. 예. 사실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실제 체험장을 누비면서 놀 때 뭐 안전사고도 있을 거고 안전사고에 맞아요. 대한 리스크 등등등 또 그 아이들이 또 실제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뭔가 데이터로 또 수집이 돼서 맞습니다. 더 나은 또 그 아이들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또 학술적인 근거로도 남을 거고.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들이 완성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그 모든 작업을 가지고 작업물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또 누군가 또 이어서 계속 또 연구를 해서 실제로 외면받거나 실제로 힘들어하는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특히 포커싱은 아이들한테 되어 있지만 그들을 케어하는 또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라는 걸 본다면 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또 저도 한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도움 네. 주실 게 엄청 많죠. 예, 네, 부탁하고 어쨌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대표님들이 또 필요한 어떤 인프라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또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활동하고 싶고 만들어 나가고 싶고 한 것들이 거의 뭐 제 머릿속에선 지금 테마파크 같은 수준이라 굉장히 커다란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저와 좀 색깔을 결을 같이 하는 분들이 아무나 모여갖고 이런저런 갖은 활동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 첫 번째로 아주 작고 타이트하고 하지만 그분들을 위할 수 있는 일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험과 상생과 순환이라는 걸 담고 있는 일이 무언가라는 고민을 먼저 해봐야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필요하고 제가 또 어떤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고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숲에서 자폐아동들과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자폐아동들을 옆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케어하고 계시는 혹은 그 자폐아동들 혹은 자폐인들과 굉장히 긴밀한 어떤 접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보고 싶고 아, 네. 예,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어떤 종류의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는 게 우선이겠죠. 네. 예. 하지만 사회복지사분들 뭐 아니면 그 미술치료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상담하시는 예,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만나 뵙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폐 아동이 오면은 자폐 아동 부모님들이 반드시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자폐 아동 부모님들의 조금 이렇게 답답한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상담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숲에서 또 제가 활동을 하게 되니까 숲 해설가라든지 아니면 뭐 숲에서 이렇게 숲유치원 같은 걸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보다 배 아동들과 활동을 하고 계시진 않지만 숲에서 갖가지 컨텐츠들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과 여러 얘기를 나눠서 아 이런 종류의 활동들이 그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만하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굉장히 네.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뭐 지금 하드웨어 쪽에 일을 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가 좀 시간이 좀 흐르면 그래도 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결과물이 지금 당장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일반 관광객들한테 이거를 오픈을 할 정도가 되려면 사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게요. 하지만 제가 이 자폐아동들 혹은 자폐아동을 케어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활동하기 이전에 농사 졌다고 농사 짓고 있고요. 지금도 농사를 뭐 한 4, 5만 평 짓고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면서 언젠가는 제가 이 친구들하고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저희 농장으로 불러들이고 그분들과 어울리는 게 어떤 일인지 한번 좀 맛을 보자 테스트.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집단군들을 이렇게 와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선진지 견학, 뭐 현장 견학, 뭐 이런 활동들을 한 3, 4년간 해왔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혹자가 보기에는 이 관광 스팟은 아니지만 그냥 농장이잖아요. 저희가 있는 데는. 근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 보고 갔다. 많은 걸 배우고 간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상태 있잖아요.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광객을 받기에는 미완이지만 제가 어떤 분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해 보겠다라는 의지와 벌판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공간을 안배해놨다는 게 이걸 누군가는 필요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 필요로 하는 집단을 찾아낸다면 관광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과 같이 당장이라도 활동을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무엇을 할 것인지 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수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좀 꺼내고 그곳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이 또 뭐 구성됐으면 좋겠는지 다양한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로 그런 활동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일부터 체험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자폐인들이 모여있는 환우회라든지 뭐 자폐인 사랑 협회 같은 대한민국의 그 사단 법인이라든지 협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협회들에서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니 오셔서? 오셔서 도대체 어떤 활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라고 장소에서 할수 묻는 있는지. 뭐 그 수요 조사라고 부르던 아니면 좋네요. 간담회라고 부르던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이제 준비는 되셨고 많은 예.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대표님한테 좀 전달하는 뭐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뭐 또 필요하신 게 또 있을까요? 필요한 거요. 네, 돈이 필요하죠. 돈이. 그 부분 한번 열심히 벌고 있고요. 찾아서 네,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 체험장 예. 뭐 이름이 좀 나왔나요? 저희 체험장의 이름이요. 네. 그걸 아직 잘 못 정하겠습니다. 뭔가 피터팬이 꿈꾸는 드림랜드 뭔가 좀 이름이 나오겠죠? 네버랜드 같은 어떤 네버랜드 같은 뭔가. 그런 게 뭔가 그 환상이나 꿈꿀 수 있는 그런 곳, 뭐 누구나 가고 싶은 뭐 그런 곳, 뭐 이름을 좀 정해주시고, 그럼 그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혼자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좀 그쵸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뭔가 좀 수렴하셔가지고 곳곳에 이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이런 장소에서는 또 이런 활동이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면 전체적인 어떤 레이아웃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농업이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뭔가 씨앗을 심는데 똑같은 간격으로 뭔가 그 깨알 같은 걸 집어서 심는 뭐 요런 일도 뭔가 아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또 해봤었고 예. 실제로 대표님하고 또 우리 엘베스테크 이시환 대표님 그때 만났을 때 예. 나눴던 얘기는 실제로 개발자 중에도 자폐아가 있었다. 예.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채용이 됐다. 예. 이런 얘기를 나눈 것처럼 이 체험장에서 그 누구도 아닌 어쨌든 자폐 아이들이 실제로 꿈꿀 수 있는 무언가들이 하나씩 좀 생겨나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대표님이 6개월 뒤, 1년 뒤에 미래에 꿈꿀 수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그걸로 한번 좀 대표님 목소리로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6개월 뒤에 네, 뭐 6개월이든 1년 뒤에 제가 지금 한번 상상해봤던 얘기처럼 우리 대표님이 한번 상상해볼 수 있는 모습, 그림. 저는 일단 저희 산에 네, 뭐 그게 꼭 자폐를 가진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네, 아까 맨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모험과 상생과 순환이라는 누구나. 키워드에 부합하는 모든 분들이 저희 산에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행복하고 잘 되려고 무슨 일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효과적인 그 수단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자면 아까 그 어떤 장소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레이아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딱히 장소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것도 사실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정답은 없죠. AT 센터처럼 대관업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편할 것 같은 게 내부에서 이제 어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의 방법론은 정해놨지만 그런 종류의 활동들을 하기 위해 AT 센터에서 왜 건축박람회도 하지만 네. 뭐 귀농박람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있잖아요, 세상엔. 네. 뭐 사회복지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스스로의 어떤 꿈과 행복을 찾고 계신 거고 또 그림 치료라든지 뭐 미술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또 나름의 어떤 다 수단들이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수단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각자의 방법론으로 풀어내는 일단 컨텐츠가 좀 순환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순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 사실 평창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을 열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지방이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창에 있는 어떤 그 브랜드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체험장이 뭔가 글로벌하게 많은 세계인들이 꼭 평창에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팟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 안에서는 자폐아이들이나 자폐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던 어떤 부모님들이
치유가 되고 뭔가 또 계속 개선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계속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좀 꿈을 꿔봅니다. 실제로 네. 살림 수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 살림수도. 네. 저도 그럼 대표님이 그 만들어 놓은 체험장 옆에다가 예. 땅을 사볼까요? 아, 너무 좋죠. 평창이라는 지자체에서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평창에서 살림 수도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네. 이제 저희 지자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평창을 소개하고 있는데 살림 수도라는 건 어떤 기능이 있어야 살림 수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살림 수도에서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얘기들이 조금 이렇게 더 채워 넣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창의 임업 중에서도 저는 어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그런데 사회적 임업이라는 걸 제가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평창의 임업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기여할 수 있고 또 살림 수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자폐아동 혹은 사회 소수자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사회적 임업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사실 평창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자원이 그냥 자연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그곳만 가도 강가만 그냥 걷고 길만 걸어도 풍경만 봐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예. 그래서 평창의 어떤 자존심, 정체성 그 부분에 우리 박지웅 대표님이 뭔가 대표님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평창의 상상 속의 어떤 무언가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듣다 보니 저기 포부만 너무 큰 것 같아서 아닙니다. 꿈은 크게 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계시니까요. 그건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네.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니까 대표님이 끝으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대표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필요한 누군가가 보고 있다 한다면 그들에게 좀 메시지를 또 남기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제가 오히려 더 제 PR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평창에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자꾸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릇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하니까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연한 상상의 대표 박지웅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그릇을 만들고 있고 저는 상생하고 모험하고 순환하는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계시거나 무언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스스로의 방법론으로 기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평창으로 찾아오시거나 혹은 제가 찾아가서 한 번 꼭 만나 뵙고 식사라도 한 번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We are the world. 막 그 노래가 갑자기 떠올려지는데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6개월 뒤에 한 번 더 초대를 해서 또 어떤 어떤 진척사항이 변화가 있는지 또 감사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다들 코로나 파이팅 하시고요. 예. 네. 네. 오늘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창업할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에 또 봬요. 정하진이었습니다. 박지웅이었습니다.